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말이죠. 오늘 조금 전에 남대문 시장을 전격적으로 방문해 가지고요.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그 자리에서 또 이 오찬도 했습니다. 이 곰탕을 드셨어요.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미 윤석열 당선인 작년 11월 달에도 남대문 시장을 가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하고요, 간담회를 가졌고, 그 당시에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라는 약속을 밝혔고, 당선이 되면 꼭 오겠다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오늘 갔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놀랬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한 얘기를 보면 한마디로 전부 다 중산층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러한 입장.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남대문 시장에 가면 없는 것이 없이 수입품까지 전부 다 있어서 본인도 남대문 시장을 많이 다닌 바 있다. 이러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한 얘기를 그대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생경제의 바탕이 되는 곳인데 이분들이 어려우면 나라 전체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중산층으로서 튼튼하게 국가경제 사회를 받쳐줘야 나라도 걱정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남대문 시장이 잘 돼야 서울의 경제가 사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요, 시장 상인들이 다 고생을 많이 하고 큰 리스크 없이 일만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게 국가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경선 때 전국 시장을 많이 다니고 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도 이곳을 첫 번째로 찾아 배웠는데, 여러분과 당시에 나눈 말씀도 이 인수위원회 때부터 준비를 하고 취임을 하면 속도감 있게 다 실천하겠다. 이게 이제 코로나 보상 대책이죠. 그러면서 이 어렸을 때도 남대문 시장에 수도 많이 왔고, 옷도 운동화도 또 이 책가방 이런 거 어머니가 쓰시는 식기니 가정용품 전부 다 이곳에서 샀다. 그러면서요, 백화점이고 코스모스 뭐 이런 것들이 몇 없을 때 남대문 시장에는 수입 물품서부터 없는 것이 없었다.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남 옆 남대문 시장 상인 회장은요, 다시 오겠다고 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했고, 남대문 시장 내 식당에서 꼬리곰탕으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다 남대문 시장 기억이 있는, 요즘은 뭐 동대문 시장도 유명하고 뭐 평화시장도 있고 많지만은요, 전례적으로 보면 남대문 시장 가면 진짜 없는 거 없이 다 있어요. 그리고 싸고 또 퀄리티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남대문 시장에 들러서 그야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이 중소업자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러한 이 지원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2시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한마디로요, 이 인수위원회의 기조가 뭐냐? 겸손, 소통, 책임. 이 세 가지가 인수위원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다. 겸손, 소통, 책임.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본인이 경선 때부터 얘기했던 이 5가지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 중요한 국정의 방향. 이거를 또 한 번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조은희가 이 폭탄을 터뜨렸죠. 여가부 폐지. 이게 그래갖고 지금 굉장히 여야 간의 쟁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보도되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정부적인 감각이 없고, 이거 저 댓글 보니까요, 본인이 여가부 부총리 만들라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거야 뭐 이 건전한 능력에 맞는 욕심이라면 뭐 비판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이렇게 정부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이 딱 당선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언론에 나가서 여가부 폐지 절대 반대다, 부총리로 상승시켜야지 무슨 소리야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요, 어제 오늘 계속해서 여가부 문제가 지금 언론의 집중적인 초점 대상이 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이대남과 이대녀 갈라치기 한 이런 걸로 여권이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댓글 보니까 이 조은희는, 이 사람은 뭐 민주당 좌파니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뭐 과거 이력도 저보다 더 많이 알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책임 있는 여당이다, 야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이준석 대표도 경고장 날렸잖아요. 모두가 경고장 날렸죠.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 이번에요, 보궐선거로 당선된 분들이 그래도 다 관록이 있는 분들이에요. 절대 이러한 어리석은 실수는 하지 않을 분들이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여가부 문제도 오늘 또 이 인수위 기자회견 성사에서 문제 제기가 됐어요. 예.
지금 뭐 여가부가 이렇게 그게 중요합니까? 이보다 더 훨씬 중요한 안보 민생 이슈가 얼마나 많은데 참 답답해요. 그래서 여당한테요, 말하자면 공격할 무기를 던져준 거예요. 밑밥을 깔아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계속 방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가는 데마다 여가부 계속 물으니까. 어제도 인수위 기자회견 선사에서도 윤석열 당선인한테 여가부 어떻게 그냐 또 물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겨우 변명한다는 게 거짓말하고, 내가 언제 여가부 폐지에 반대했느냐, 어디 전문 읽어봐라, 이렇게까지 뻔뻔한 참 여당의 의원이 있다는 거 불행합니다. 예. 자, 인수위 관련 기자회견 오늘 뭐라고 밝혔느냐, 겸손, 소통, 이 책임, 이 세 가지가 기본이다. 그러면서요,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인수 업무에 임하겠다. 함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로 공감하며 수평적 관점과 위치에서 해법을 찾겠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소통 구조를 만들고 질서 있게 국민과 언론 그리고 소통하면서 국정 청사진을 준비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 준비 과정에서 5가지 시대적 과제가 있다. 그런데요, 당선인께서도 약속한 내용이고 본인이 또 출마했을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다. 그러면서요, 첫째가 공정과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복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뭐 공정과 법치, 민주주의, 복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편이라고 봐주고 상대편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이 없도록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 장악, 음모 등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복원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둘째는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 개혁 유명했죠. 중화학공업, 철강, 조선, 이걸로 80년대, 90년대 20년간을 먹고 살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벤처 붐 일으켜서 2000년대, 2010년대 20년간 또 먹고 살았다. 그래서 이제 다음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옳은 얘기예요. 그래서 현 정부, 지금 당장 먹고 살 이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것도 좋지만 미래의 먹거리, 그래야 지금 2030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중장기 비전을 굉장히 중시하겠다라는 안철수 위원장의 생각, 저는 옳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저출생의 이유를 좋은 직장이 부족하고 집값이 너무 올라서 결혼할 수도 없고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 들이 많은데,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뭐냐, 지역 균형 발전의 실패가 바로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킨 근본적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좋은 직장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 지방 청년들이 떠나면서 떠나면서 그 지방은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직장 부족, 높은 집값, 그래서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저출생이 심화된다. 따라서 지역 균형 발전은 되면 좋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필수적 과제다.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넷째가요, 나라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에 부채 증가 속도가 1위, 재정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시급한 연금 개혁이 지연되고 있는데, 저출생 고령화 현상도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탄소 중립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실현해야 할 과제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다. 5번째가 국민 통합. 국민이 분열하고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는데, 지금 대한민국 코로나,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미중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이제는 지혜를 모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이념, 지역, 세대,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만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요, 이 5가지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 중에 이어갈 과제와 수정 보완할 과제, 폐기할 과제를 잘 정리하겠고, 아울러 당선인의 공약 기반 위에서 새로운 국정 과제들을 만들어 탄탄하고 촘촘하게 국정 청사진을 준비해 나가겠다. 그래서 반드시 국민을 위해 성공한 정부의 밑그림을 그려내겠다라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리고요, 이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들을 발표했는데 추경호, 그 다음에 이태규, 최종학 서울대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분과 경제 부분은 추경호가, 그리고 비경제 부분은 이태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뭐라냐면 간사를 맡아서 일을 한다. 왜냐하면 기획위원회가요, 만약에 국정과제의 큰 틀을 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먼저 발표한다, 이렇게 지금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들 질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답변을 내놨어요.
중요한 답변을 내놨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오전에 터져나온 총리 후보군,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여기에 지금 한눈팔 겨룰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맡은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 이외에는 다른 것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느냐. 그래서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밑그림 그린 작업이기 때문에 한눈팔 여유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은 월급 200만 원이라는가 여가부 폐지, 이런 것은 이제 안철수 이제 위원장이 대선 때 내놨던 공약과 다른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약과 국정 과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역대 정부에서 한 50%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때는 한 50%, 노무현 때는 60% 정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요,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공약이 대부분 정책으로 추진되고,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 많았고 실수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발표한 공약 중에서 가능한 해법들을 찾아보고 몇 가지 선택지에 대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당선자 의중에 따라서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요, 모두에 말씀드린데, 인수위 운영 원칙이 겸손 소통 책임인데 인수위가 점령군이 아니다. 국민의 뜻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소통 구조를 만들고 질서 있게 국민, 언론과 소통하면서 함께 국정 청사진을 준비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가부 문제도요. 여가부 문제도 말하자면 이러한 큰 틀 안에서 공약이 수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보완이 될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정책 방향을 당선인한테 보고 드리면 그 중에서 당선인 선택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사고의 틀이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여가부 폐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은희 의원이 갑자기 이거를 끄집어내는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나갖고 야권으로부터, 민주당으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러한 가운데 인수위에서는요, 여가부에 국장급과 과장급 각각 한 명씩 보내달라, 이렇게 파견 요청을 했는데요. 여가부에서는 2명씩 복수로 지금 추천을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윤석열 당선인도 말이죠, 이 여가부 폐지 문제와 관해서 확고한 입장을 밝혔고 역사적 소명은 다 끝났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개편되면 여가부가 없앤다고 그래서요, 여가부가 다뤘던 업무 자체를 현 정부가 일체 다루지 않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가부가 다른 기능과 역할 중에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 예를 들어서 윤미향 여가부 얼마나 활용해 먹었어요? 그리고 비례대표까지 됐잖아요. 시민단체 여가부 얼마나 우려먹었어요? 이런 거를 이제 폐단, 이러한 폐단, 그러니까 여가부가 특정 시민단체, 특정 정치인, 그야말로 본인들의 영광, 본인들의 행복, 여기에만 직결됐지 여성이라고 하는 전체 집단으로서의 성 문제, 이거를 얼마만큼 잘 만드는 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냐, 이거.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그래서 여가부는 폐지되지만 여가부의 기능 중에서 키울 건 키우고 없앨 건 없애고, 그래서 이거를 어느 특정 정부 부처에 말하자면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식의 변환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요, 당선자의 뜻인 것이지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통째로 다 없애서 쓰레기통에 버린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예. 그리고 여가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여가부가 부총리급이면요, 대한민국 각 부처 전부 부총리급 이상 돼야 돼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예. 자, 그래서 시민단체 반응도 다르고, 또 이 정치권에서도 특히 민주당과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사이에 이 차이점도 심대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이렇게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요,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요, 참 제대로 된 마인드, 그리고 정무적인 감각, 탁월한 이런 것이 최선의 소양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본 방송은 마치고, 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윤석열 당선인이 말이죠, 오세훈 그 다음에 권영진 대구시장과 직접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 내용을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